고생 많으셨습니다. 확정 선택자 제자 여러분. 고생 진짜 많았고, 사실 유평 지나가는 정류장이잖아. 그치?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갈 때 중간중간 이렇게 거치는 정류장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 그러니까 유평은 그냥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속상한 제자들 많이 있을 텐데 괜찮아. 이제 그걸 계기로 더 힘내면 돼.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틀려야 되는 절대적인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미리 틀리고 나면 수능에서는 더 잘 보는 거야. 당연하지.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많이 틀리게 되는 거잖아. 그런 관점으로 6평 그냥 지나가는 정류장이에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진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자, 확통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땠어요? 공통에 비해서? 약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 모양새의 문제들, 그 공부했던 스타일들, 뭔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 문항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방향이 맞습니다. 뭐 엔티켓이든 아니면 하사십이든 따라왔던 제자 여러분들 그냥 하던 대로 쭉 가시면 돼요. 자, 28번부터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야. 근데 가족권에서 F1, F3, F 세 개가 곱해져서 홀수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세 개가 모두 홀수. 모두 홀수로만 가야 돼. 그러네. 홀수는 무조건 홀수랑 매칭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F2랑 F4가 등호 없이 대소가 확정이 되어 있어. 둘이 같은 값 가지면 안 되고 큰 값을 4가 갖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F5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엄청 결정적인 게 나와 있네. 맞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스타트해야 될까? 짝수랑 홀수 기준으로 뭔가를 좀 정리해야겠네. 자, 1, 3, 5 홀수 3개 있고 그 다음에 짝수 2개 있네.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 기준을 저는 요 치역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치역 기준으로. 자, 일단 함수값 중에 홀수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자, 홀수가 하나 있는 거, 요 치역 3개 중에서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이렇게 쪼개서 문제를 풀어보자. 네. 자, 첫 번째 홀수가 요 치역에서 홀수가 1개, 그리고 짝수가 2개 있을 때. 자, 아니면 홀수가 2개, 그리고 짝수가 하나 걸리는 경우. 자, 세 번째는 홀수 1, 3, 5로만 치역이 확정되는 경우. 네.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홀수 하나랑 짝수 2개. 그래요. 네. 자, 1, 2, 3, 4, 5가 1, 2, 3, 4, 5로 가기. 자, 그러면 치역에서 홀수가 하나만 있어. 1, 3, 5 중에서 하나 골라야겠지. 그래서 3가지. 네. 자, 1, 3, 5 중에서 하나 고릅시다. 뭐 1. 그러면 F1, F3, F5 모두 다 홀수이기 때문에 1도 1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도 1로 가는 거고, 5도 1로 가는 상황. 그죠? 네. 자, 그럼 짝수 2개가 치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2, 4, 요 2개의 짝수 모두 다 치역 안으로 들어가야겠네. 자, 남아있는 숫자 2, 4밖에 없어요. 근데 어때? 대소 정해져 있어. 그러면 2는 무조건 2로 가는 거고 4는 무조건 4로 가는 거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다? 요때 함수의 개수는 3가지. 네. 자, 이제 두 번째. 홀수 2개, 짝수 하나로 가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 x 1, 2, 3, 4, 5 1, 2, 3, 4, 5 그 다음에 또 1, 2, 3, 4, 5로 가기. 자, 아까 마찬가지로 홀수 2개랑 짝수 하나 미리 결정해 버립시다. 그래서 자, 홀수 3개 중에서 2개 고르기. 그죠? 그래서 3C2. 자, 예를 들어서 홀수 이렇게 1, 3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거야. 자, 그리고 짝수 하나 와야겠네. 그래서 2, 4 중에서 하나 와주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2C. 뭐 예를 들어서 2 한번 골라놔 봅시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 2, 3, 4, 5랑 매칭을 한번 시켜보자. 그 경우의 수를 이제 곱해줄 거예요. 치역 세팅 됐으니까. 자, 먼저 어쨌건 1, 3, 5부터 먼저 한번 가봅시다. 1, 3, 5는 무조건 홀수로 가야 되는데 1, 3, 5가 1과 3에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로 쫙 모이거나 3으로 쫙 모이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거 분리해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이사가 그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배정이 되기 때문이야. 그치? 자, 만약에 1, 3 중에 하나로 다 모이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죠? 자, 요때 일단 1로 모이는 경우, 3으로 모이는 경우 2가지가 있을 거고
그치? 1, 3, 5가 다 1로 갔어. 그러면 남아있는 치역의 원소가 2, 3 두 개 남았는데 2, 4예요. 그죠? 대소관계 확정이니까 2가 2로 가고 4는 무조건 3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려. 그래서 이때 경우에서 또 한 가지죠. 네. 자, 이번에는 1, 3에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매칭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그러면 1, 3, 5에 대해서 1, 3으로 갑니다 해주면 1이 두 가지 1, 3으로 가고 3도 1, 3, 5도 1, 3. 그래서 2의 세제곱 중에서 근데 하나로 몰리는 경우 아까 벌써 카운트 했으니까 빼버리자. 네. 자,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 3, 그 다음에 뭐 5가 3 이러한 경우가 다 홀수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됐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2, 4를 한번 매칭을 시켜봅시다. 자, 2는 무조건 누군가의 화살표를 받아야 돼. 2든 4든. 그치? 자, 근데 1, 3은 이미 화살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 4에 대한 함수값의 후보는 1, 2나 2, 3 이렇게 갖고 와도 되겠네. 그쵸?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치역 세팅하고 그 다음에 대응의 경우의 수를 넣어볼까? 그러면 여기 2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2에서 12. 그래서 x 1, 2, 3, 4, 5에서 여기 골라놓은 치역으로 대응하는 경우의 수가 14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3C 3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14네. 그래서 84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홀수 3개로 가는 경우 수 한번 가보자. 자, 그래서 또 그림 그려서 한번 봅시다. 1, 2, 3, 4, 5. 자, 그리고 치역은 이미 세팅이다. 그치? 1, 3, 5로만 가야만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치역을 결정하는 건 이미 확정이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2랑 4 기준으로 이번에는 2랑 4를 먼저 한번 봅시다. 2, 4를 어쨌건 얘는 겹쳐지지 않으면서 두 개의 그 y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2가 뭐 어디로 가고 4가 어디로 갑니다. 네. 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골라주는 거나 마찬가지 대소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 고르기. 그치? 자, 2, 4가 걸리고 나면 이제 1, 3, 5 어차피 홀수로 어떻게 가든 다 홀수잖아. 맞죠? 네. 근데 치역의 개수가 3개는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 자, 1, 3, 5를 매칭시켜 줄 건데 그러면 자, 세 가지로 아무렇게나 가도 돼요. 1도 1, 3으로 가도 되고 3, 1, 3, 5, 5도 1, 3, 5. 그래서 3이 3번 곱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곤란해. 예를 들어서 1도 1로 가고 3도 1로 가고 4도 5로 갔어. 그러면 3이 치역의 원소가 안 되지. 이런 경우만 빼버리면 돼. 자, 그 경우는 무슨 뜻이요? 아까 2랑 4를 결정한 요 두 가지 원소로 아까 남아있던 1, 3, 5가 싹 다 모이는 경우, 그죠? 그 경우만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자, 1, 3, 5가 모두 1, 5로 두 가지로 도독 가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자, 3에다가 27 빼기 8이니까 19. 그래서 57가지. 네. 그래서 최종 답 냅시다. 자, 여기 57에다가 3 더해서 60. 거기에다가 84 더하기. 그래서 얼마가 된다? 144가지 되죠. 네. 자, 28번 마무리하고 29번 갑시다. 자, 29번 같이 한번 가볼 건데 일단 천천히 해석을 해보자. 두 장의 검정색 카드가 있어요. 네, 토탈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둘은 그냥 검정색이야. 나머지 8장은 이렇게 흰색에 숫자가 써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가지고 이렇게 타로 카드처럼 쫙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자, 그런데 규칙이 뭐냐면 자, 숫자 카드는 크기 순서대로 쭉 정렬해 줍니다. 네. 여기 가족권이었죠? 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숫자가 나열이 되어야 돼. 근데 나 조건 검정색 카드는 일단 숫자가 없죠. 그냥 검정색이야. 블랙 카드야. 블랙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다조건에서 검정색 2장이 있었잖아요. 블랙 카드 2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야만 한대. 그러면 지금 3의 배수가 1부터 8까지니까 3이랑 6 2개가 있죠. 그래서 사이에 하나가 있어도 되고 2개가 있어도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요. 가나조건을 만족하는 걸 먼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네. 자, 블랙 카드를 선생님 파란색 카드로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숫자가 없는 블랙카드 2개. 나조건에서 요 블랙카드 그 사이에 2장 이상의 흰색 카드가 놓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그 일렬로 나열하기 문제에서 꽤 많이 연습하셨을 텐데 얘네 둘을 그냥 기준 삼는 거야. 그래서 영역이 요 영역이 있고 요 사이에 영역이 있고 그다음 그 뒤로도 갈 수가 있어요. 흰색 카드가 놓여질 수 있는 자리가. 근데 나조건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요 사이에 흰 카드는 최소 2개는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돼. 물론 거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도 돼. 맞죠? 추가로 더 들어가도 되는데 최소 2개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 2장 이상이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그럼 봐요. 자, 미친 개념에서 순서가 이미 정해진 건 순서가 없는 거랑 어떻다? 마찬가지다. 그거 여러 번 연습했죠. 그래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든 미리 정해져 있든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조합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추가로 들어가는 숫자 카드 있죠. 그거의 개수를 알파라고 해볼게. X라고 해볼까? 네, X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Y, 요거 Z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봐. 흰색 카드가 전체 8장 있어, 얘들아. 그치? 근데 X 영역에 추가로 넣을 거고 Y 영역에도 추가로 넣을 거고 Z 영역에도 추가로 넣을 거야. 추가로 넣는 흰색 카드는 모두 몇 장 있을까? 6장 있죠. 자, 미친 개념 중복 조합에서 미리 최소값이 배정이 되어 있을 땐 선배정 알았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 빵 막 이런 걸 막 설명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흰 빵을 쭉 똑같이 생긴 빵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은 무조건 너무 배고프대. 최소 3개는 먹어야 된대. 그러면 미리 선배정 3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음아닌 정수꼴로 중복 조합 문제를 풀죠. 자, 똑같아. 자, 여기 들어가는 추가로 들어가는 개수를 Y라고 잡았어. 선생님 8장의 흰색 카드가 있는데 2개를 그냥 미리 넣어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거 좀 이해 안 되는 학생도 있을까봐 만약에 X가 0이고 Y가 2고 Z가 3이다 해주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는 흰색 카드 없는 거야. 근데 원래 2장 있었는데 Y 자리 2장을 더 추가한 거지. 여기에다 뭐 2장을 더 추가한 거야. 자, 그리고 남아있는 4개 카드가 요 Z 자리로 4개 들어갔어. 이렇게 돼버리면 흰색 카드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고. 맞죠? 네. 그래서 결국 이거 뭡니까? 음아닌 정수의 뻔한 중복조합이 돼버려. 그래서 자, 3H6이네. 그쵸? 네.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둘이 더하고 빼기 1. 그래서 8C6, 8C2나 마찬가지. 8, 7, 56 나누기 2에서 28. 그죠? 28가지. 그게 지금 가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달을 읽어보자. 검은색 카드, 요 블랙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진대. 그 얘기는 아까 쌤이 설명한 것처럼 한 장이 들어갈 수도,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3, 6 둘 다 들어갈 수도 있고 6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요 사이 그 Y자리 있죠. 여기에는 그 3의 배수가 안 들어가는 경우 수가 있는지 보고 그 경우의 수 6건으로 이 28가지 중에서 빼버립시다. 이랬지. 오케이. 자,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가보죠. 네. 자, 검정색 요 블랙 카드가 기준입니다. 자, 3, 6이 요 사이로 안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에 3이랑 6이 동시에 여기 들어가는 경우 그럼 봐. 요 두 자리가 요 사이에서는 2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1, 2, 3, 4, 5, 6, 7, 8 중에 여기까지 6이 X자리에 들어간 거면 여기는 무조건 7이랑 8 카드가 들어온 거야. 맞죠? 그러면 1, 3, 6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라서 1, 2, 3, 4, 5, 6까지가 X 첫 번째 제일 왼쪽 자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서 한 가지가 또 있는 거네. 자, 이번에는 X자리에 지금 3, 6이 모두 들어간 경우를 한번 따져봤는데 이번에는 요 Z자리 있죠. 제일 오른쪽에 3, 6 다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때는 봐요. 여기 무조건 최소 2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3 시작이야. 그럼 1, 2를 여기다 넣어줘야겠네. 맞죠? 이렇게 가는 경우에서 또 한 가지. 또 있나 생각해봐요. 양쪽으로 3, 6, 3, 6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으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쪽에 3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6까지 오는 경우 이렇게 그냥 확정하고 가도 돼요. 왜? 센터에 무조건 두 개라서 여기 4, 5 와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1, 2, 3 검정색 카드 들어가고 4, 5 검정색 들어가고 6, 7, 8, 9, 6, 7, 8까지.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저 다 상황에 대한 여사건이네. 맞죠? 그래서 이 28가지 중에서 다를 만족하지 않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전체 경우수 몇 가지? 25가지가 나옵니다. 네. 오늘 확통은 풀이 방법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확통이 무조건 쉬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배울 것도 많고 연습할 것도 좀 많습니다. 특히 중복조합에서 거의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특히 실전 개념 설명할 때 중복조합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쓰죠. 그래서 중복조합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거든.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 흰색 카드. 그치? 그러면 어떻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순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추가되는 개수를 가지고 부정방정식처럼 써도 괜찮다. 개수만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숫자 그냥 마지막에 넘버링 해버리면 되니까. 맞죠? 네. 자, 요렇게 29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갈게요. 자, 30번.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이렇게 흰색 공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4, 5, 6, 7이 써져 있는 검은색 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에 8개 공이 들어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눈 감고 이렇게 공 2개를 꺼낼 거예요. 공 2개를 한 번에 꺼낼 건데,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이면 그 숫자가 뭐가 됐든 간에 흰색 하나, 검정색 하나, 요렇게 뽑으면 점수 12점을 줍니다. 네. 근데 만약에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이잖아. 흰색, 흰색, 검검 이렇게 뽑잖아. 그러면 점수를 뭘로 갖고 가냐면 두 공에 적힌 수의 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4랑 2를 뽑았어. 이렇게 숫자가 다른 걸 뽑았어. 그러면 숫자랑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12점이야. 근데 만약에 같은 색깔을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5랑 7을 뽑습니다. 그럼 점수를 35점 갖고 가. 맞죠? 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 이 시행을 다행히 한 번만 합니다. 네. 자, 한 번에서 얻은 점수가 24점 이하의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접근해야 되는 게 색깔부터 접근을 해야겠네.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두 개 서로 다른 색이 되는 경우 그렇게 해서 24 이하의 짝수 점수. 근데 다른 색이면 12점이니까 이미 24 이하의 짝수 점수를 갖고 가네요. 서로 다른 색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 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8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근데 서로 다른 색깔 뽑는 거니까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야? 네. 자, 흰색 4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4, 1. 그 다음에 검은색 4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그죠? 네. 그래서, 8, 7에 56 나누기 28. 거기에다가 16. 그래서 7분의 4입니다. 요렇게 가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하나를 딱 뽑았을 때, 다른 색을 뽑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공이 몇 가지야? 7가지가 있고, 근데 어쨌건 맨 처음에 하나를 딱 지정하는 순간 다른 색은 뭐야? 4개 있겠지. 7개 중에서. 그래서 7분의 4입니다. 네. 요렇게 가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24 이하의 짝수 점수 12점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같은 색깔이었어. 근데 두 수의 곱으로 얻은 점수 자체가 24 이하가 되는 경우도 가주면 되겠다. 네. 자, 8개 중에서 2개 고르는데 뭐부터 가볼까요? 네. 여기 흰색 공부터 한번 가봅시다. 흰색 공. 네. 자, 흰색 공 중에서 2개를 고릅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검정색 공이네요. 네, 검정색 공이네요. 저희가 칠판이다 보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검정색 공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 일단, 그러면 2개 고르고 그 안에서도 24 이하의 짝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요 4개 중에서 2개 조합으로 24 곱한 값이 24 이하가 되는 거 뭐 있어? 4, 5, 20. 그죠? 또 4, 6, 24. 또 되는 거 있나 봐요. 네. 자, 나머지 뭐 5, 6, 5, 7. 얘는 어차피 홀수라서 안 돼. 5, 6은 30이라서 안 되죠. 뭐 4, 7, 28. 또 뭐 4. 네, 요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가지네요.
자, 이제 흰색으로 넘어가 보자. 흰색. 1, 2, 3, 4조합이야. 그죠? 1, 2, 3, 4조합에서 2개 고르기. 그러면 4C에서 6가지인데 근데 얘는 1, 3만 안 뽑으면 돼. 그죠? 어떻게 그 둘을 곱하든 간에 맥스 값이 뭐야? 12라서 24 이하인 건 너무 당연하니까 1, 3 뽑아서 요 짝수 조건에서 깨지는 것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1, 3 뽑는 경우에서 한 가지 빼주니까 5가지가 있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8C 28가지 2 더하기 5니까 7. 그래서 4분의 1. 자, 마지막 계산하고 마무리합시다. 요 경우이거나 혹은 이 경우이거나가 되는 거라서 7분의 4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28분의 16에다가 7 더하자. 그래서 28분의 23. 따라서 답은 얼마가 돼? 51 계산이 되네요. 네. 그래, 요렇게 해서 6평 보통 선택 과목 제일 마지막에 보셨을 텐데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이 사실 엄청 어른인 것처럼 그리고 되게 엄청 모든 게 완벽한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막 별거 아니야. 이걸 왜 긴장하는 거야? 순항도 아닌데 왜 이거 왜 정류장인데 왜 의미를 부여해 하지만 선생님조차 왜 6평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데 너희는 오죽할까? 사실 이건 진짜 속마음. 근데 어른이니까 떨지 마,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똑같아. 선생님은 사실 성적표 받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해설할 때 저 왜 이럴 때 긴장하는 거. 평소에 제가 뭐 엔제 찍고 할 때 긴장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설 강의할 때 그렇게 심지어 맨날 보던 분들이거든요. 앞에 촬영자님, 저희 실장님. 근데 긴장해. 그래서 너희는 오죽할까. 특히 이렇게 N수 학생들은 첫 번째 평가원이다 보니까 진짜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어제도 6평 전날 인스타에 뭐 별거 아니야 얘들아 뭐 긴장 풀어 막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쌤도 지금 이 해설 몇 번 했겠니? 그치? 2자릿수 이상의 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긴장하는 거 보면 너희의 긴장감은 당연한 거고 너무 잘하고 싶은 애쓰는 마음의 증거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뭐 아니란 것보다는 차라리 좀 긴장하고 지금 속상하고 그것도 성장의 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충분히 보고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고생 많았어. 진짜 고생 많았어. 우리 되게 쿨하게 요 6평 전에 하던 공부도 있지. 그거 이어나가자. 알겠지? 선생님은 또 이제 시즌2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즌2 강의 또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때는 안 떨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